This was a really good thing to try on the hanboks because I love it how it looks, the colors. 한 나라의 문화적 특색을 결정하려면 어떤 걸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식문화를 빼놓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메리칸 드림을 펼치기 위해 미국에 가더라도 우리의 고유한 식문화는 늘 유지되었답니다. 그 덕에 미국에서 코리안 푸드의 대를 이어올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한 나라 음식 문화의 확산 정도는 그 나라 문화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그런데 요즘 독일의 음식 문화를 한식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식당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고 소박한 음식점이 혜성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테이블은 만석인 채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광경이 100여 개에 달하는 베를린의 한식당에서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정도죠.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식당이 10손가락 이내였는데 무슨 계기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의 한국 물결이 퍼지게 된 데에는 재미있는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도 찾아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독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버린 한식.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 내 한류의 성장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에서 한류는 아시아권 등 한류세가 강한 국가들에 비해 더디게 출발했는데요. 그 열기도 상대적으로 차분한 편에 속했답니다. 아무래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변한다거나 쉽게 달아오르고 식는 특성을 갖지 않는 데에서 주된 원인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전통 미디어인 TV나 신문에서 뉴미디어인 유튜브나 틱톡의 영향력이 넘어가는 흐름과 연관지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앞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대장금, 겨울연가 등의 드라마가 견인했는데요. 놀랍게도 독일은 한 발 늦었는데요. 공중파 TV가 아시아권 드라마를 방영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류 확산의 기반이 조금은 늦게 형성된 측면이 있었죠. 그치만 최근에는 뉴미디어, 특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드라마의 시청이 엄청나게 늘어버립니다. 이런 환경 변화 덕분에 독일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드라마 속 한국 문화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실제 소비층으로 발전했답니다. 특히 독일인들이 영상 속에서 만나본 K 음식은 건강식이자 다이어트식이라는 이미지가 올곧게 형성된 것도 한몫하면서 지금의 한식붐으로 이어졌고요.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한식을 조리해 먹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 다양한 한식 재료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 한식은 독일의 주요 음식 문화 중에 하나로 대우를 받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한식 전성기를 지켜보고 있으니 참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 독일의 한 언론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매체는 한류 열풍을 타고 베를린에서만 100여 곳의 한식당이 성업 중인 소식을 전하며 그 인기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그중 상당수는 중국, 베트남 등 비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이들 식당에서는 한국식 간판을 달고 영업하지만 낯선 향신료와 식재료로 만든 김치와 비빔밥이 제공되거나 음식명도 틀리게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만두를 만두김치로 표기된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당들이 많거든요. 어찌 보면 어떤 음식이든 인기를 끌게 되는 과도기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베트남 쌀국수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베트남인이 아니고 중국집을 하는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 것처럼요. 그리고 거기서 퓨전 음식을 팔고 있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 한식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을까란 해석도 하게 됩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 한식당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한식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렵게 구축해 놓은 한식 명성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해외 한식당의 제도적인 부분을 준비해 놓는 게 어떨까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 이야기니 독일에 대해 알아보자면 지난해 10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베를린 푸드위크 행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한식 제대로 알리기였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 수천 명의 방문객이 그간 일본 스시로 오인하던 한국 김밥의 진가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식 알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유노우 클럽의 대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입니다. 현재 베를린에서는 어느 마트를 가도 어렵지 않게 김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굳이 아시아마트가 아닌 독일계 대형 슈퍼마켓을 가도 동원 양반김치, CJ 비비고 김치 등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은 최근 독일 내 수요가 높아지는 한랄과 채식 인구 시장을 겨냥해 비건 버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대표 드럭스토어로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은 데엠에서는 심지어 자체 생산 라인에서 제작한 김치를 판매할 정도로 김치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지난 몇 년간 개인 사업자들이 만들어 다양한 방면으로 판매해 온 김치가 워낙 많았지만 독일 마트가 자체 제작, 판매한다는 것은 한식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랍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김치를 먹는 소비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언론사의 기고문을 살펴보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사에는 해외 통신원의 경험담을 담아 독일에서 한식의 현주소를 조명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독일 내 김치의 소비자층이 참 재밌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베를린에서 카자흐스탄 출신의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 사람은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한식 유튜버를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 따라했다며 직접 담그는 김치 사진을 보여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하죠. 놀랍게도 이 친구의 지인은 요르단 출신인데 베를린에서 자신만의 김치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그 누구도 한국인? 아니 심지어 동양인도 없는데 김치 사업을 하고 그걸 한국인에게 자랑을 한다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마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김치의 인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형 유기농 슈퍼마켓에 유통되고 있는 페어멘트 회사의 김치는 쿨터김치배간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판매되는데요. 이건 독일어로 비건 발효 김치라는 뜻입니다. 발효를 근간으로 해 종종 비교되는 독일 음식 사우어크라우트와 같은 라인업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회사 또한 아시아계가 아닌 독일인들이 2015년 설립한 회사랍니다. 독일 대표 슈퍼마켓 레베에서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김치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죠. 김치를 만든 후 적어도 72시간 발효할 거라는 추천 역시 인상 깊습니다. 이외에도 냉동 한국식 볶음밥, 미역줄기 볶음, 한국식 삼각김밥, 만두 등의 제품들도 눈에 띄고요. 베를린 북쪽 백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프렌잘라우어 베르그에 위치한 유명한 비건 카페 플랜트 베이스에서는 김치와 함께 김치샷이라는 다소 신기한 음식을 판매합니다. 특히 김치 국물을 프로바이오틱 샷으로 소개해 한 잔씩 팔거나 블러드메리와 같은 해장 칵테일에 더하는 식이죠. 너무 신박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도전하기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새콤한 맛이 곁들여져 있어서 밸런스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김치 국물을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하네요. 재밌는 건 김치샷 자체만으로는 2유로로 하나 약 3,000원이지만 거기에 토마토와 레몬 그리고 향신료를 가미한 것은 5유로로 거의 7,500원에 달하는 수준이죠.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과 레몬을 갈아 착즙한 샷을 사서 마시는 게 유럽에서는 흔하기에 그런 맥락이라면 이상할 게 없지만 한국인의 정서로는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튼 독일은 비건과 발효, 유기농 그리고 더 나아가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식문화에 예민하게 맞추어 나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식문화적인 배경의 한식에서 잘 쓰이는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퓨전들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게 단연 김치이기 때문에 김치의 인기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레시피들에서 비아시아계인들이 고추장을 거슈쟁이라고 표기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것 또한 이제 흔해진 풍경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에게는 비빔밥이지만 해외에서는 라이스 보울이라고 해서 섞어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 범주 내에 비빔밥과 샐러드 그 어디 사이를 경유하며 비한국인들에게 한식은 고루 다양한 채소를 발효된 두부나 김치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도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비빔밥이 팔릴 수 있는 계기라니 좋아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바비큐 체인점에는 한국식 치킨, 분식 그리고 정갈한 사찰 음식까지 다양하답니다. 독일을 떠올리면 전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가 생각나는 곳인데요. 과거 우리 민족이 옮겨갔던 독일에서 한식으로 식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소식은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찡해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에서도 한식이 퍼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